사조용전 25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퀴즈쇼에서 우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영고였습니다. 영고는 황룡이 문제의 답을 맞추자 놀라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영고는 황룡이 어린 여자인 것을 보고는 그저 운 좋게 답을 한번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제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대뜸 정답을 말해버리는 황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놀란 영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황룡을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여러 개의 수학 문제가 바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황룡은 풀어보라고 말도 하기 전에 곽정한테 부축까지 받아가며 간단히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영고는 충격을 받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황룡은 이제 고작 몸을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버린 황룡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퀴즈쇼에서 사회자가 문제도 내기 전에 답을 맞춰버리는 방송사고와 같았습니다. 영고는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평생을 소비했는데 어린 황룡이 단번에 문제를 맞춰버리자 너무나 놀라 심장마저 아파왔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구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고도 구천인을 알고 있었는지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곽정은 영고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우린 홍칠공의 제자들인데 불편하시다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곤 황룡을 부축하여 다시 나가려는데 영고는 앞을 가로막으며 들어올 땐 멋대로 들어왔는지 몰라도 나갈 땐 맘대로 나갈 수 없을 걸 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곽정은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황룡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영고가 다칠까봐 힘을 좀 빼고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곽정의 공격이 영고의 몸에 닿자 허공을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고의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고는 초고수의 실력자였습니다. 이때 영고의 무공은 매초풍과 같은 200인력이었습니다. 얼마 전 매초풍이 죽었으니 사조용전 여자 중에는 가장 높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350인력의 곽정의 상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곽정이 정신을 가다듬고 제대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곽정의 장력이 어깨에 적중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타격은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럿 곽정의 장력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허공에 장렬하고 말았습니다. 영고의 주 무공은 니추공으로 미꾸라지처럼 공격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영고가 공격해 들어갔지만 곽정과의 무공 차이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곽정도 다시 공격해봤지만 여전히 미꾸라지 신공으로 피해버렸습니다. 하여 곽정은 미꾸라지 신공을 깨트릴 방법을 못 찾고 있었고 영고는 자신의 무공이 뒤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꾸라지 신공을 깨트리는 방법은 나중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리 구멍 송송 신공과 같이 날카로운 공격들은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고는 애통한 심정이었습니다. 무공으로는 곽정에게, 수학으로는 황룡에게 완전히 패배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곽정은 이제 황룡을 데리고 나갈 참이었습니다. 영고는 황룡의 상태로는 어차피 3일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황룡도 직감하고 있었는지 곽정에게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3일 동안 내 옆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요. 이 곽정도 눈물을 흘리며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영고가 황룡을 살리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곽정은 즉시 절을 올리며 부탁드린다고 사정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절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다시 구천인이 곽정과 황룡을 넘기라고 소리쳤습니다. 영고의 집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모른다면 구천인 같은 고수도 이렇게 소리를 치는 방법 말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고는 무슨 꿍꿍인지 여기엔 아무도 없다며 만약 있었다면 내 손에 모두 죽었을 거라고 외쳤습니다. 구천인은 끝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영고가 말해주길 황룡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곽정은 머리를 땅바닥에 쿵쿵 쪄가며 그분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고는 좀처럼 대답은 해주지 않고 갑자기 정신착란이 온 것 마냥 소리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진정되었는지 방 안에 들어가서 주머니 2개를 가지고 와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쪽으로 가다가 도원현이라는 곳이 나오면 붉은 주머니를 풀어보라고 했고 그럼 다음 방법은 자연히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고는 20고개의 창시자였습니다. 황룡은 다시 통증이 심해지자 곽정에게 구화옥로안을 좀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고는 구화옥로안이라는 소리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곽정 손에서 구화옥로안 병을 빼앗고는 이건 도화도의 특효약인데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곽정이 황룡을 도화도주의 딸이라고 말하자 영고는 바로 적대심을 드러냈습니다. 황룡은 영고가 아버지인 황약사와 원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자 곽정한테 그냥 도움받지 말자며 영고한테 받은 주머니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연구는 확실히 수상한 여자였습니다. 곽정이 황룡을 부축하러 간 사이 구화옥로한 병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구화옥로한 병을 곽정한테 던져주며 자신이 말한 대로 황룡을 살려줄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룡에겐 구황로안을 먹으면 상처가 더 심해질 거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황룡은 연고에게 계속 무시당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하여 바닥에 어려운 문제를 하나 써놓고 나가버렸습니다. 황룡이 낸 문제는 연고가 평생 걸려도 풀지 못하는 문제였고, 연고는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또 허비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곽정은 황룡을 업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황룡은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곽정은 연고가 말한 곳까지 가서 풀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곽정은 조금의 잘못되는 일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고의 숲을 벗어나자 휘파람을 불어 소옥말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소옥말을 타고 가니 연고가 말한 곳까지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자의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양강가의 시간을 떠올리며 이래서 다들 꿀 떨어진다고 했었구나 했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어느새 연고가 말해준 위치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여 연고가 준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쪽지와 지도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오직 단지홍만이 상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단지홍이라는 소리에 황룡은 눈치를 챘습니다. 단지홍은 바로 5절 중 마지막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단지홍을 찾아가는 길에 4명의 방해꾼이 있을 테니 제주껏 뚫고 가야 한다고도 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홍을 만나게 되거든 남은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고 길을 다시 재촉하여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강남 육계였습니다. 강남 육계는 전진 칠자가 황 약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도화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진 칠자의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 도화도로 빨리 가서 오해를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때 일곱째가 도화도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지만 여자의 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가지낙은 우리는 협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도로 가야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가지낙의 고집을 일곱째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화도에서는 끔찍한 참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한편 양강은 구천인에게 어젯밤 곽정과 황룡이 침입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천인은 황룡이 자신의 정력이 맞아 길어야 3일밖에 못 살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양강은 아주 잘된 일이라며 황룡이 죽으면 개방은 방주를 잃어 세력이 약해질 테니 그럼 금나라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천인도 완한홍련한테 뇌물을 받아 금나라 편에 서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여 양강을 극진히 대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기척을 느낀 구천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모겸자가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모겸자는 왜 항상 남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모겸자는 양강에게 다가와 무섭게 노려보며 매국노라고 소리쳤습니다. 양강은 구천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양강은 모겸자에게 이제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금나라가 몽골에 밀리고 있지만 남송을 먼저 공격해 멸망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완한홍렬은 황제 자리에 오를 것이고 자연히 자신은 황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겸자는 황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최고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이 황후 프로포즈를 받은 여자의 심정은 그 누가 뭐래도 귓방망이를 한 대 올려치는 거였습니다. 뭐지? 황후보다 높은 건 이제 황제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칼을 뽑아들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찔러갔습니다. 모든 것을 준 양강에게 속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겸자가 대화를 엿듣지만 않았더라면, 혹은 양강이 모겸자에게 끝까지 거짓말을 했더라면, 어찌됐건 모겸자의 칼날을 잡은 양강의 손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강이 말했습니다. 너를 사모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의 꿈도 너무 소중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이죠. 그대로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는 모겸자였습니다. 모겸자는 17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지만 사랑보다,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보다 자신의 조국이 더 중요했었나 봅니다. 모겸자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혼자 짊어진 듯 아팠습니다. 이제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겸자를 쫓아온 양강이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모겸자는 말없이 양강을 지나쳐갈 뿐이었습니다. 양강이 옆으로 지나쳐갈 때 모겸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날 위해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모겸자가 말했습니다. 날 위해 금나라 소왕야 자리를 버릴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모겸자는 떠나갔습니다. 양강은 모겸자에게 주려던 선물만을 손에 쥐고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소설에서는 항상 국적 때문에 또는 당파 때문에 사랑보다는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곽정과 황룡도 이별을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황룡의 치료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단지용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4명의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부였습니다. 이때부터 황룡의 지략에 하나씩 요리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부 간단히 클리어, 두 번째 나무꾼도 가뿐하게 클리어, 세 번째 농부도 속여버려서 클리어, 네 번째 서생은 서생인의 문제를 맞추면 되었습니다. 말해 뭐해 문제를 내기도 전에 맞춰버리는 황룡이었으니 클리어. 드디어 단지용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연고가 준 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내서 단지용을 만났습니다. 단지용은 대류국의 황제였는데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용은 황제였던 단지용은 이미 죽었으니 앞으로 1등 대사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곽정은 다시 한번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쿵쿵 쪄가며 1등 대사에게 황룡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등 대사는 그런 곽정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는데 곽정을 마치 종이처럼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곽정은 일어난 후에도 몸이 계속 휘청거렸습니다. 1등 대사는 5절 중에 내공 하나만큼은 제일 높았습니다. 무공은 600인력으로 다른 오저드가 같았다고 봐야 했지만요. 1등 대사는 곽정과 황룡이 홍칠공의 제자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고 황룡이 황약사의 딸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등 대사는 말 한마디마다 그리고 행동 하나마다 너무나도 온화했습니다. 이에 황룡은 뭐가 그리 서러웠는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등 대사는 울지 말라며 이 하라비가 꼭 고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해꾼 4명은 못마땅해 죽을라 했습니다. 방해꾼들은 1등 대사가 황제로 있을 때 황제를 모시던 장수 둘이었습니다. 무공은 각각 100인역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뭉뚱그려 어처경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황룡은 연고가 길을 알려주어 1등 대사를 찾아올 수 있었다고 말해주자 1등 대사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룡은 연고가 준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을 1등 대사한테 주었는데 그 물건은 다름 아닌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본 1등 대사는 어딘가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내 황룡의 상처가 더 악화되자 1등 대사는 황룡의 치료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어처경독들이 울면서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계략이 오니 치료를 해주지 말라고 말이죠. 1등 대사는 어찌 생명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이들을 물리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곽정에게 어처경독들이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면 힘을 써서라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검지손가락으로 황룡을 찔러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손가락 신공은 일양지라고 하며 심오한 내공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양지는 단시성을 가진 대리국 왕족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가전 무공이었습니다. 1등 대사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다다닥 황룡의 혈도를 뚫어주고 있었습니다. 1등 대사의 화려한 몸놀림과 일양지를 보면서 곽정은 구음진경의 무공을 다시 깨닫고 있었습니다. 구음진경은 이 세상 모든 무공을 함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곽정은 이때 구음진경의 무공을 깨닫고 무공이 350인력에서 400인력으로 상승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황룡의 치료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등 대사도 공력을 모두 소진했는지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룡도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처경독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황룡의 치료를 방해하게 둘 순 없었습니다. 곽정은 400인력의 무공으로 어처경독들을 단번에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치료가 모두 끝났습니다. 황룡은 기절해버렸고 1등 대사도 겨우 정신만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소설에서 공력을 모두 소진하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히 공력을 잃어버려 무공을 다신 할 수 없는 경우였고 두 번째는 공력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1등 대사는 두 번째 경우로 공력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황룡은 너무나도 죄송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여 도화도의 특효야 구화옥로안을 1등 대사에게 드셔보라고 건넸습니다. 1등 대사도 구화옥로안의 효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화산농검 때 황역사가 주어 먹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등 대사는 구화옥로안을 먹고는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곽정은 애석했습니다. 무공을 잃은 홍칠공을 모셔와 다시 한번 치료를 받게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1등 대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구화옥로 안에 독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사조용전 25권이 끝났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일양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일양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써보시면 위력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뭐라고요? 손가락이 부러지셨다고요? 그건 손가락으로 구독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에